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국제뉴스 비켜보기에 윤재석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사고를 몰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하더니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서아프리카 말리 상공에서 알제리 여객기가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됐죠? 예, 조금 전에 BBC를 봤는데요. 말리하고 부르키나파소 정부가 오늘 승객과 승무원 116명을 태운 알제리 항공 AH5017편의 잔해를 말리 블리케시 마을 인근에서 확인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AH5017 어제 부르키나파소 수도 와가두구, 이 도시 이름 되게 오래간만에 불러보네. 와가두구에서 이륙 50분 만인 새벽 1시 55분에 말리 중부도시 가오라는 도시 상공에서 갑자기 교신이 끊긴 채 실종됐습니다. 왜 그랬답니까? 그걸 내가 압니까? 그걸. 자국민 51명이 탑승한 프랑스 정부도 실종 여객기 잔해를 찾았다고 공식 확인했고요. 이 블리케시 마을은 부르키나파소 국경에서 말리 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여객기 잔해 주변에서 불에 탄 끔찍합니다. 일부 시신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생존자를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겠군요. 그렇죠. 한마디로 생존자는 0명입니다. 네. 항공기 사고가 자꾸 빈발하고 있습니다. 중남미가 월드컵도 브라질에서 얼마 전에 끝나곤 했지만 러시아 푸틴이 다녀가더니 시진핑도 그랬고 이번엔 또 일본 아베 총리가 그런다면서요? 일본이 남의 거 베껴먹는 선수 아닙니까? 이번에도 이게 보면 러시아하고 중국 걸 베껴먹는 것 같아요. 카피를 한다는 뜻이죠, 카피. 네. 아베 총리 오늘 멕시코, 트리니다드 토바고, 콜롬비아, 칠레, 콜롬비아라고 그래야 되는데, 칠레, 브라질 등 중남미 5개 나라 방문하기 위해서 하네다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하네다 공항은 참고로 김포공항격입니다. 아베 총리는 출국에 앞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중남미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싶다. 톱세일즈로 새로운 지평선을 열고 싶다. 톱세일즈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나 수상들 출국하면서 늘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기업인 출신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까보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진짜 가는 이유는 뭐예요? 예상하시지 않습니까? 중국의 발흥, 중국이 찜을 한 거에 대해서 견제하겠다. 근데 뒷북 치는 건데 잘 되겠어요? 그러게요. 가봐야 그거 그냥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가서 돈도 많이 쓴답니까? 일본의 우리나라의 코이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국제 교류협력재단인가? 아닙니다. 한국국제협력단입니다. 이게 아무튼. 거기 제가 자문위원. 예. 근데 일본에 먼저 시작했죠. 자이카라고. 근데 자이카에서 베트남 도와주면서 베트남에다가 그냥 교량 깔아주고 베트남기, 일본기 막 해주잖아요? 안 고마워합니다. 베트남에서? 네. 근데 우리나라가 코이카가 가서 해주면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왜 그렇죠? 소액인데. 우리 월남전 파병해가지고 막 베트콩 죽였는데. 왜 그러냐? 베트콩을 죽인 것을 사회주의 베트콩에 의해서 통일된 베트남에서 그닥 반길 일은 아니죠. 근데 자기들 내전에 미군의 용병이지, 용병. 자기들 미군의 수하로 와서 동원된 외국군인데 참전했다고 저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같은데. 제가 거기 베트남을 5번 방문하면서 확인한 몇 건데. 번을 개인적으로 방문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성에서 외교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외교부 차관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애들은
BC 정권 말기, 그러니까 프랑스 BC 정권 말기에 10개월 동안 베트남을 점유하면서 쌀하고 야채하고 어류를 싹쓸이 해가지고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네. 10개월 동안에. 그런데 대한민국은 미국의 용병으로 가서 그러게요. 싸운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미국하고 싸운 거지 대한민국하고 싸운 게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미워하지 않는답니다. 얘기가 됩니까?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만 주로 만나고 오셨던 아닙니다. 건 아닙니까? 베트남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의.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얘기가 그래서 ODA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갔는데 그래도 공부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네. 근데 이 공적 개발 원조 ODA를 매개로 이제 중남미 각국을 좀 유혹하겠다 이런 건데 바로 이 자이카가 그 앞잡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게 됐냐면 그 카리브의 14개국이 참가하는 카리브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 정상들과 만나가지고 바로 이 자이카를 통한 ODA 공적 개발 원조를 하겠다. 물론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가난하니까 받아주겠죠.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건 도와주는 건 좋아하고 일본이 도와주는 건 별로 반기지 않는 진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누가요? 베트남이? 네. 아까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맞득지 않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우리 백성들을 10개월 동안에 무려 100만 명이나 굶어 죽게 만들고 이제 와서 다리 좀 놔주고 말이지.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퉁치려고 그러냐? 그러면 싫다. 아시아 전반에 깔려 있는 배일 감정, 반일 감정, 그러니까 일제국주의에 대한 반대 차원인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 라오스도 마찬가지고 미얀마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베트남 전쟁에 개입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아니 그래가지고 흑백 TV도 가져오고 장병들이 네. 냉장고도 가져오고 좀 그랬죠. 달러도 좀 가져오고. 정서 차이라는 것은 참 미묘합니다. 예. 네, 어쨌거나 말씀 계속하실까요? 뭐 무슨 얘기를 또 해야 되죠? 뭐 질문을 하셔야지 항상. 자, 그러면 중남미에서의 중국의 발흥, 좀 어려운 말씀을 쓰시네요. 중국을 견제하려는 행보라는데 과연 견제가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뒷북인데 어떻게 뭘 하려면 선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가 가서 뭔가 할 때는 돈을 쓰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무슨 약속을 하거나 할 때는 뭔가 계산 속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중요한 거는 물론 아까 이제 그 세일즈 얘기를 한다고 공언을 했지만 네. 내막은 뭐냐? 언감생심. 내년에 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네. 야, 이거 뭐 여기에 진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이 감히. 일본이 전범 국가가. 어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를 모아야 되잖아요, 표를. 그러면 기존 5개국에서 한 나라를 빼고 일본이 가는 겁니까? TO를 늘리려는 겁니까? TO를 늘리려고 그러는 거죠. 빼지는 못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6개국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6번째 G6가 되겠다. 엔트리가 되겠다. 아니, P6죠. 퍼머넌트. 그러니까 6번째 입장객이 되겠다 이거 네, 아닙니까? 네. 지금 그 티켓을 좀 사달라 이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담할 때마다 중국 위험하니까 조심해. 우리는 안심해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한테. 네? 네. 그렇다고 정상들이 또 속아 넘어갈까? 기업인들 많이 데리고 갔던데 한 70명가량. 예. 뭐 거기가 인구가 6억 명 정도 되잖아요. 중남미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른바 떠오르는 시장 아닙니까? 예. 떠오르는 시장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선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잖아요. 예. 철도 같은 것도 안 돼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불비하죠. 고속도로도 안 돼 있고. 우리가 거기 브라질에다가 고속철도 팔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 기술이 괜찮거든요. 우리 한국이요? 네, 신칸센보다 좀 낫습니다. 사고를 가끔씩 정비를 잘 안 해가지고 사고가 나서 그렇지 기술은 좋습니다. 우리가 떼제배 기술이거든요. 사고 안 나는 게 중요하지. 가끔 사고 났지만 괜찮다는 얘기가 어디 그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인재니까 인재. 기술하고는 별개 문제죠. 왜 자꾸 이상하게 나를 시비를 거십니까? 아니 시비가 아니고 우리 중국 고속철도 놓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그랬더니 택도 없다고 뭐 중국에서 그랬어. 중국은 이체에라고 독일 기술. 근데 잘 택했어요. 근데 말이에요. 남미에 원래 그 일본이 연고권이랄까 옛날부터 진출해가지고 뭐 칠레에서는 뭐 대통령도 일본계
허지무리. 네, 그랬고 브라질 부정부패로 밀려났잖아요. 브라질에도 일본 농업 이민 같은 거 많이 갔죠. 네, 네, 농업 있잖아요. 이민. 우리는 실패했죠. 농업 그러니까 이민. 지금 뭐 갑자기 중국 뒷북을 친다라기보다는 먼저 진출해 있던 중남미에 중국이 치고 들어오니까 다시 자기의 영향력을 좀 확인하려고 한다.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습니다. 이건 지적 잘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간과한 부분인데 네. 역시 국제평론가라셔야지 정치평론가. 자, 그 개인적인 말씀은 그만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시주석의 중남미 일정 나머지 부분을 묶어서 오늘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고 끝냈었죠. 그렇습니다. 나흘 동안 시주석의 중남미 잔여 일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베네수엘라, 우선 아르헨티나에서 내가 돈을 융단 폭격한 거는 말씀드렸으니까 그랬죠. 그 다음부터 말씀드리면, 네, 네. 베네수엘라하고 쿠바가 이제 마지막 일정이었죠. 근데 이 베네수엘라에서는 역시 반미에 선봉에 섰던 우고 차베스 2년 전에 별세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우고 차베스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시 멋진 말을 했죠. 중국 고인은 같지만 품격은 영원히 존재한다. 근데 이 품격은 사실 이게 차베스 저도 잘 알지만 육군 중령 출신이고 구테타로 이거 집권했거든요. 네. 양아치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품격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우방이니까 예. 품격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시진핑한테 외국 지도자에게 주는 최고 등급의 훈장을 수여하고 자유와 주권 그리고 독립을 상징하는 그 베네수엘라의 전설적인 장군 볼리바르. 네. 볼리바르의 검도가 있습니다. 볼리바르 검. 칼 그걸 딱 선물했어요. 오, 멋있죠. 네.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지난번에 그랬죠. 카스트로 아픈데 만나줄까?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죠. 만났죠. 만나가지고 네. 존경하는 카스트로 동지 시진핑이가. 어허. 그렇죠. 아버지 뻘인데 예. 이렇게 부르는가 하면은 청동으로 된 카스트로의 흉상을 만들어 가져와가지고 고수예요. 시진핑이? 어. 그럼 중국에서부터 그걸 싸질머지고 싸가지고 가지. 몰랐지. 깜짝 쇼지. 깜짝 쇼. 네, 그래가지고 네. 탁 증정을 하니까 네. 카스트로옹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그러니까 쿠바는 어떻게 했냐. 쿠바의 독립 영웅인 호세 마르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또 문필가예요. 네. 원래 혁명가들이요. 사실 먹물들이 많습니다. 네. 박정희도 이거 시를 많이 쓰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네. 이 호세 마르티 훈장이라고 최고입니다. 그거는 쿠바에서. 네. 쿠바지 쿠바. 그러니까 최고의 예우인 거군요. 서로 간에. 네, 네. 카스트로에 대해서 청동 흉상을 가져왔어. 네. 그러니까 쿠바에서는 호세 마르티 훈장을 딱 수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서로 너무 거의 연애 수준이죠. 미국에서는 시진핑의 쿠바 방문에 대해서 뭐 특별히 신경 쓰거나 견제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견제는 못하죠. 이제는. 근데 이제 속으로 되게 기분 나쁘죠. 내가 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네. 오바마 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미국한테는 좀 신경도 쓰이고 일부 환대받거나 이런 거 보면은 좀 약도 오른달까 이런 표현은 조금 뭐 하나요? 이거는 환대 정도가 아니죠. 예. 극진한 정말 영접인데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옛날에 부시나 오바마가 거기 간다고 그러면 이 정도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그러면 지난 시간에 쿠바 얘기를 조금 하시다가 시간 때문에 조금 잘렸는데 네. 카스트로가 집권하기까지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게 된 그 대목은 세계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아주 변곡점이고 터닝 포인트가 아주 그렇죠. 굉장한 의미를 특히 네. 사회주의 운동사에서는 굉장한 획을 긋는 한 2페이지 그 부분만 조금 압축적으로 공부 겸 저널리스트로서 경륜을 담아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1952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바티스타가 소량의 우유 이런 걸 해줄 그 시기에 네.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 대선에 이제 카스트로가 출마를 했죠. 그런데 이제 떨어졌죠, 당연히. 부정선거니까. 예. 그래서 그 이듬해 1953년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당연히 투옥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반란에 실패한 거군요. 실패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2년에서 감방 옥살이를 하고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55년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멕시코로 망명을 하는데 아하. 이때 누구를 만났냐? 바로 이분을 만나는 거죠. 체 게바라. 네. 제 열독자입니다. 집에 이런 종류의 책이 게바라 책이 5권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하고 이제 쿠바에 상륙을 하는 거죠, 다시. 그래가지고 1959년에 바티스타 정권을 무너뜨리고 총리에 취임합니다. 그때는 총리였어요. 괴뢰 정권을 드디어 붕괴시켰군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 정권을 만든 거죠. 네. 물론 사회주의지만. 그때 게바라는 뭐였냐? 중앙은행 총재, 한국은행 총재가 됐습니다. 이 참고로 제가 체 게바라, 이 게바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원명이 무진장기입니다. 에르네스토 라파엘 게바라 데 라 세르나. 그 의과대학 학생이었었잖아요. 의사입니다. 아, 의사. 의사에서 면허증 있어요. 네, 모터사이클을 타고 예, 전 모터사이클. 남미를 돌아다니면서 예. 이렇게 했던. 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이죠. 부에노스아이레스 의대 출신입니다. 아하. 그리고 시인이고요. 네. 그리고 의대를 다 졸업을 했어요. 의사입니다. 네. 면허증이 있어요. 아니, 뭐 보지 못했지만. 예.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게바라의 딸이 둘 있어요. 네. 근데 둘째 딸, 막내딸 알레이다 게바라가 또 의사입니다. 네. 이 알레이다는 어디 의사냐? 쿠바의 국립병원인, 쿠바야 국립병원이죠. 다 병원이 또 사회주니까. 그러겠죠. 윌리엄 솔레르라는 병원의 소아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2번 왔어요. 네. 이 알레이다가 2번 왔었는데 서울대 의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쿠바의 선진 의료 시스템. 우리가 배워야 된다니까요. 네. 그런 적도 있었군요. 왜 그런 기사가 안 났을지 제가 과문해서 못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쿠바는 우리가 아직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게 참 많은 것 같고 이렇게 간간히 윤 의원님의 얘기를 통해서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의 뒷면, 달의 뒷면을 보충하듯이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오늘 중남미 관련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프레시안의 윤재석 기획위원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